트리즈 이론 21번부터 30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히 통과 혹은 고속 처리인데요. 21번 위험 상황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 위험 요소를 빠르게 지나서 안전을 확보한다. 또 고속 냉각 시스템, 바다 멀리 어업을 할 때 참치 같은 거를 이제 잡게 되면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또 교통 우회 대책, 터널 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쩝니까? 빠른 우회로 체증을 최소화한다. 이런 것이 21번 개념이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패스트 패스, 여러분들 그 디즈니 공원이나 일본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오사카에 있는데 이런 데 가면 입장을 해야 되는데 줄을 서서 일반적으로 입장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그러면 여기 A라는 가서 한참 줄 서서 보고 또 B라는 데 가서 또 한참 줄 서서 보고 줄 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1999년부터 패스트 패스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낸 사람한테는 그냥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패스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긴급 빨리 패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보면 여기 익스프레스라고 하죠. 원래 익스프레스라는 것은 고속 열차라는 뜻인데 익스프레스의 그 티켓을 가지면 그냥 줄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있죠. 유료도로 통행료 정지하지 않고 바로 지나가면 센서가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통행료를 부과시키는 이런 시스템이죠. 하이패스. 요즘에 그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패션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서 디자인과 그 옷이 만들어지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거죠. 이러한 패션 문화,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비난의 말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옷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제 오래된 옷이나 안 입는 옷은 그 재활용 통에 넣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다 모아져 가지고 크게 포장됩니다. 그래서 톤당 얼마로 해가지고 저기 그 후진국 이런 나라로 이것이 수출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가 되는데 다 판매가 다 되진 않죠. 좋은 것만 일부 판매되고 안 되는 것은 전부 강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 강에 타고 해서 저기 바다까지 이 섬유 여러분이 일반 목화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옷의 대부분이 폴리에스테르나 이런 합성 수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양 오염까지 심각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패스트 패션이라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뭘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 놓고 유행 지나면 또 다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신용카드를 쓰시면 이렇게 5만 원 체크카드도 그렇죠. 5만 원 이하는 무서면 거래를 하기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또 다 패스트 트랙이에요. 빨리 하는 거. 판매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또 카드사의 또 비용도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편해. 5만 원 이하 그 자꾸 다 사인 안 해도 되니까. 요즘에는 3초 삼겹살이라고 굉장히 좀 핫하죠. 이게 삼겹살이라는 것이 한때 그 냉동 대패 삼겹살이라고 그 유행했던 데가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그러다가 이제 그 생삼겹살이 유행을 막 했어요. 생삼겹살 한데 그거를 또 뭐 숙성했네 뭐네 하고 막 하더니 요즘에는 어쩝니까? 이제 3초 삼겹살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삼겹살이 있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게 신개념 조리법인데 초고온으로 해놓고 가마에다 해놓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3초 안에 이게 삼겹살이 익는 거죠. 그럼 바로 3초 안에 익혀서 바로 서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고객이 대기할 시간이
대기할 필요가 없는 거 그냥 들어가서 삼겹살이요 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22번째는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을 좋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배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침수된 물을 무게중심 조정에 활용한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얘가 이제 중심을 잡는다는 이런 거예요. 안정성을 확보한다. 한 예로 누룽지를 상품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밥이 좀 눌었어요. 약간 좀 탈라고 그래.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오히려 망한 게 아니라 그것을 특별한 누룽지 맛으로 상품으로 전환했다. 또 폐기물을 예술화 한다. 저 뒤에 나옵니다면은 우리 광주의 양림동에 보면 펭귄 마을 이것도 거기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진 건데 그거를 예술 작품화 재활용해가지고 예술 작품화로 다시 탄생시킨 것이죠. 이런 것이 전화위복입니다. 아오모리현,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사, 우리나라에 지금 생산되는 부사 사과도 거기서 왔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사과 생산지로. 근데 1991년 태풍이 와서 싹쓸이 해가지고 사과 농장이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90% 이상 정도가 다 피해를 보는데 좀 안 떨어지고 남아있는 10%도 이 정상적인 거 없어요. 막 긁히거나 막 태풍에 막 흔들려서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니?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어떤 농부가 이제 제안을 한 거야. 야 이거 합격 사과라고 태풍에도 안 떨어지고 일단 붙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합격 사과라고 해서 두세 배 정도 가격으로 팔아먹으면 어쩌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홍보를 합니다. 강력한 태풍으로부터 살아남은 사과인데 그까지 시험에 떨어지겠냐 하고 이걸 사 먹으면 합격한다. 그래 여기 통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서 생산된 사과를 합격 사과라고 이렇게 해서 약간 비싸게 이렇게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입 시험 보거나 할 때 옛날에 보면 붙으라고 뭐 엿 싸주고 뭐 떡 싸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먹으면 붙는다. 자, 노이즈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태풍 때문에 사과가 막 떨어지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거를 위기를 좋은 것으로 오히려 극복했던 거죠. 요즘에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이즈는 시끄러운 소리죠. 시끄러운 소리에서 마케팅 한다는 얘기인데 부정적인 소문이나 논란을 일으켜.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마케팅 기회로 그걸 전하는 거야. 이 전화위복이죠. 안 좋은 소식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마케팅 기회로 이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화위복의 원리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트리즈 원리. 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논란이나 부정적 이슈를 역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을 증대시키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소문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어서 무료 홍보 효과를 얻는 거야. 따로 돈 주고 홍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논란이 된 광고, 제품이 오히려 더 큰 화제가 되어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이 오해가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이냐,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일부러 자작 꾸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그 사진이 얼마 전에 걸그룹의 사진인데 그 소속사 앞에 사무실에 사진이 그러는데 저게 누가 페인트 칠 저렇게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으악 저 걸그룹 하고 이제 에, 뭐죠? 그래서 관심이 막 간 거죠. 근데 이것이 야 이거 일부러 하려고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라고 이제 했는데 그 보니까 지금 보시면요 프레임에는 전혀 페인트가 안 묻었어요. 그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아주 차분히 칠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저걸 뭐 나쁜 의미로 했으면 저렇게까지 신경 써서 썼겠어. 막 그냥 대충 막 찍찍 뿌렸는데 너무 이렇게 잘한 거지. 그래서 오해를 산 거죠. 진실은 몰라. 그래서 소속사 너희들이 일부러 저렇게 관심 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 의혹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자, 삿포로 눈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본에 가면 홋카이도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려오는 삿포로가 있는데요. 매년 2월 초에 삿포로 유킨 마츠리라고 해서 눈 축제가 열리는데 원래는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항복하면서 패배합니다. 패전국이 되고 그래서 원자폭탄 맞고 해서 그랬는데 이 패전의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지역 이 삿포로 지역 사람들이 눈이 많이 내리니까 그 눈으로 조각을 해갖고 전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야 유명해져 가지고 전화위복이 된 거죠. 국내외 약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매년 방문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우리나라 우리 광주에 있는 양림동 펭귄거리예요. 이것도 전화위복이에요. 사실은 지금 걸려 있는 거를 보면 뭐 예술의 특화거리라고 이렇게 지금 남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도심 공동화가 되고 버려진 집이 생기니까 버려진 집에다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가 그게 모이 이게 다 쓰레기였어요. 이게 안 좋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요거를 활용을 해서 예술 작품화를 만들어서 공예 특화거리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전화위복의 대표적인 사례로 할 수 있겠죠. 23번째 피드백입니다. 자, 현재 상황을 알아차리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피드백인데 외부의 변화 요인에 따라서 변화했다가 변화 요인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피드백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머그컵인데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흰색이었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뭡니까 검은색이었는데 물을 뜨거운 물을 하면 이렇게 흰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행복을 너에게 줄게 뭐 이렇게 오래간의 행복을 너에게 줄게 이런 게 문구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상황이 바뀌는 거 요인이 사라지면서 리멤버링이라는 게 나왔어요. 좀 고가인데 몇십만 원 되던데 이게 뭐냐면 반지에 기념일을 입력해도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요 이렇게 그 결혼 기념을 까먹어가지고 그 호되게 당하는 일이 많아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피드백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결혼 기념일 입력을 해가지고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 기념일 하루 전부터 이 반지가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날이 오고 있다. 준비해라. 내일이야 내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유헬스케어요. 요즘에 의료 환경에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 ICT, 정보통신 기술 융합하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자에게 의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헬스케어인데요. 이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병원과 의료진, 환자가 최신의 IT 기술로 이제 작용하는 겁니다.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요.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래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기대된다. 유헬스케어 피드백의 사례. 24번째는 매개자 또는 매체입니다. 이건 뭐냐면 발효기술, 약초를 만들 때 무슨 발효를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죠. 약효 성분을 해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여러분을 탈바꿈 시키는 거야. 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박테리아를 이용해가지고 정밀한 유전자를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를 편집할 때 뭐가 필요해요? 매개자, 매체인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겁니다. 또 꿀벌 같은 경우는요, 꿀벌이 꽃가루 수분하고 벌꿀 생산을 동시 진행해요. 꽃가루도 수분도 얘가 옮겨주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벌꿀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꿀벌 자체가 매개자가 되는 것이죠. 25번째 셀프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전거 페달을 밟아가지고 발전 시스템을 하는 거. 예전에는 지금은 뭐 자전거 많이 발달돼서 모르겠습니다는 그 예전에는 저녁에 그 자전거 타면 앞에 그 라이트가 비잖아요. 이게 사실은 바퀴와 연결되는 발전기. 바퀴가 막 굴러가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는 거였어요. 셀프 서비스죠. 또 요즘에는 이제 걸어가면 걸어갈 때 이 압력 누르는 압력을 해가지고 전기가 발전합니다. 이 신발 발전기도 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거. 뷔페식 가서 여러분 셀프로 이렇게 하는 거. 요즘 식당 가면은요, 막 추가 반찬은 전부 셀프잖아요. 그게 셀프 서비스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종업원들 좀 일을 덜 하고 그런 겁니다.
왼편에 보시고 있는 것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죠. 마스크 쓰고 달리면 그 다음에 연결이 돼 있는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게 발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웨어러블 요즘에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어죠? 에너지 하베스팅, 에너지 수확,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모으냐. 이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마스크 하면서 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그 사진은 이 사람이 배낭을 메고 걸으면 배낭이 위아래를 움직이죠. 요 운동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배터리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분은 지금 파워 파킷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차고 춤을 열심히 추고 저거 흔들면 몸을 많이 흔들수록 엉덩이를 많이 흔들수록 발전이 되는 거야. 뒤에 지금 스마트폰 꽂아놨죠. 웨어러블 그 다음에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 셀프 서비스죠. 왼편에 보시면 요즘 주유는 대부분 셀프 서비스를 하고요. 가운데 그림은 오토모빌, 그러니까 자동차의 뭔가 자동 주차. 그다음 오른편에 있는 것은 이제 라면인데요. 그 너무 늦은 시간에 휴게소에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요 식당이 다 문을 닫아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잖아. 그럼 어때? 셀프 서비스자. 저것도 셀프 서비스입니다. 라면 자기가 기계에다 넣어서 본인이 끓여 먹는 거죠. 26번 복제. 자, 비싸거나 다루기 어려운 것을 값싼 복제품으로 대체한다. 물체를 그 물체의 광학적 이미지로 대체한다. 광학적 물체, 어떤 물체를 실제 물체를 광학적 빛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거예요. 복제한다. 또 광학적 복제를 적외선이나 자외선 복제로 대체한다. 여러 가지 대체하는 것이 이제 복제인데요. 지금 배경 화면에 있는 것이 자동차 덤이에요. 자동차 덤이. 자동차 충격 시험 할 때 이게 얼마나 충격이 가는지를 시험하는데 이걸 사람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에 그대로 복제를 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네릭 의약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복제인데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약국에 있는 약이요. 뭐 감기약만 해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무슨 코감기 약 한번 보면 알약이에요. 그리고 사실 성분을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때? 어? 회사만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 감기약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특허가 있으면 모르되 특허가 다 지난 것은 그것이 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요. 똑같은 성분인데 그냥 공장에서 의약회사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화장품을 어떤 특정한 화장품 회사에서 제조하진 않아요. 특별한 것은 하지만 많은 부분은 화장품 제조 회사에 주문을 넣는 것이고, 야, 이 제품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 메이커를 찍어서 이렇게 납품해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품만 다르지 안에 내용은 똑같은 거죠. 이것이 지네릭이에요. 지네릭.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주성분, 함량 똑같아요. 복제 의약품. 근데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개발 비용이 적게 들어서 저렴하죠. 잠깐만 봐볼게요. 자, 잘 보셨죠? 그 다음에는 충격 테스트 한 더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면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더미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충격 사항을 다 확인합니다. 이것이 안전한지. 이거 지금 에어백이 터지잖아요.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이걸 얼마나 충격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니 이제 더미가 이렇게 아야 아파라. 사실 인간을 복제해서 그대로 실험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인체를. 자, 그 다음에 식물 조직 배양입니다. 식물의 세포, 조직, 기관을 인공 배지에서 성장시키는 생명과학 기술이에요. 이제 멸종 위기 식물의 복원을 할 때 복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일 세포에서 완전한 식물체를 대량으로 복제 생산을 하고요. 또 병충해가 없는 무균 상태의 우수 품종을 확보하는 거 자꾸 해가지고 복제를 해서 또 계절과 환경에 제약 없이 연중 일정한 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식물 조직 배양 복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북이에요. 종이책이죠. 종이책 텍스트를 어때요? 전자 디지털로 복제한 거죠. 네, 이북 디지털 형태로 복제한 전자책, 전통적인 인쇄 방식 대신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 제약이 없죠. 그다음에 수천 권의 책을 하나에 기기 타는 거 수천 권이. 또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거. 또 즉시 구매 바로 해서 다운로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배송 시간이 필요 없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텍스트 크기 조절, 검색도 되고 사전 연동, 디지털 기능 활용. 또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를 안 쓰기 때문에. 또 출판 및 유통 비용 절감으로 종이책보다 조금 더 싸요. 그 다음에 아바타가 있어요. 복제. 여러분 나를 복제한 가상의 캐릭터를 내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 아바타죠. 현실 세계의 사용자를 가상 환경에서 대표하는 시각적 캐릭터가 아바타입니다. 사용자의 디지털 분신 역할이고요. 게임, 소셜미디어, 메타버스 이런 데서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이제 현실에서 불가능한 외모를 막 하죠. 막 능력도 갖추고 이런 캐릭터로 자신을 복제하는 거죠. 물리적 제약 없이 여러 가상 공간에 동시에 존재해요. 이제 나 혼자는 어디요? 한 군데밖에 없잖아. 원격 교육, 회의, 협업, 또 비대면 상호작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가상 세계에서 아이덴티티하고 소속감 형성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여기 영화 아바타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디지털 아바타는 아니죠. 사실은 왼편에 있는 나비라는 저 원시는 원래 그 사람이고 이 남자 주인공이 뭐예요? 유전 뭐 해가지고 저걸 만들죠. 복제를 해가지고 본인이 그 시크로나이징 해가지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뭐 그래. 하여간 복제야. 자, 27번째 값싼 일회용품 대체. 자, 친환경 일회용품요.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설계. 그다음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과 사용 가능. 위생과 안전, 사용 후 폐기. 그래서 감염 위험을 감소한다. 사실은 일회용품이 우리 그 커피숍 가면요. 일회용 잔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한때 나라에서 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네. 그래서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만 일회용을 주고 거기서 현장에서 마시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머그컵을 쓰도록 했죠. 막 하다가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일단은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이 위생적이긴 해요. 하지만 일회용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때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 설거지를 먹을 않았으면 설거지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근데 이제 종업원 같은 경우는 이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먹을 잔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일회용 줘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편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왼편에 보시는 것은 일회용 뭘까요? 일회용 스마트폰. 네, 일회용 스마트폰도 개발이 됐고요. 이것은 가운데 있는 것은 일회용 브러쉬요? 화장품 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건 뭘까요?
네, 일회용 전자담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저 배터리 양만큼만 쓰고 그냥 나머지 버리는 거죠. 다시 충전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요즘에는 이제 똑똑한 먼지가 사물 인터넷 세상을 앞당긴다 해서 스마트 더스트가 이제 활용이 되는데요. 자, 스마트 더스트 초소형 센서예요. 이게 컴퓨팅 장치로 구성된 먼지 크기입니다. 먼지. 근데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불면 얘가 먼지 날아가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크기는 수 밀리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수준 아주 작아요. 근데 얘가 감지하고 계산하고 통신 기능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모니터링한 환경에 이 먼지를 스마트에서 뿌려놔. 그럼 얘가 거기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정보를 싹 보내주는 거고요. 어떤 산업을 진단할 때, 특히 군사 정찰할 때요. 군사. 원래 사실은 미국에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의뢰가 들어갔다 그래요. 내가 적진이나 이런 데 거린 동향을 알고 싶은 거지. 거기다 얘를 몰래서 뿌려놓는 거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요. 이게 이제 일회용 센서예요. 그래서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종이컵처럼 넓은 영역에 분산시키고요. 그다음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전력 설계, 그다음에 무선 통신으로 배터리 교체가 없고 장시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배터리 교체할 그냥 한번 뿌려놓으면 얘를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회용인 겁니다. 28번째 기계적 상호작용 대체. 이거는 전통적인 물리적 방식에서 센서하고 IT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기계적 상호작용에서 옛날에 물리적인 거에서 디지털이나 이런 IT로 변해가는 거고요. 29번째 유체압. 고체 부품 대신 유체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는 원리입니다. 유체압을 하는 거 압력 분산 효과. 유체는 용기 전체에 균일하게 압력을 전달해줘. 그래서 충격 흡수와 에너지 전달 효과적입니다. 이걸 응용한 사례는 유압 브레이크 할 때 유압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압 도구. 쇼크업쇼버는 뭐냐면 우리가 차를 타면 이 진동 흡수해 주는 게 쇼크업쇼버예요. 그다음에 유압 리프트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요 뭐 있냐면 그 벽이나 이런 거 허물 때 망치로 때리거나요 이 브레이크로 막 하면 소리가 엄청 심하죠. 근데 이제 뭘 쓰냐면 크라샤 유압 크라샤가 있어요. 얘는 딱 버튼 누르면 유압으로 해서 얘가 꽉 조여. 그러니까 막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꽉 조여서 유압으로 해서 으스려요 이렇게.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기계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힘의 증폭 효과, 부드러운 동작, 유압 프라샤 조용히 할 수 있어요. 30번 유연한 막, 견고한 구조물 대신 유연한 막이나 얇은 필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핵심적 설계. 형태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 성능을 바른다. 유연하게 막을 쳐서 하는 거죠. 뭐 풍선 타이어, 임시 건축물, 의료용 멤브레인, 식품 포장재, 스마트 의류 기술 이런 거 쓰는데 설계 이점은 유연한 막이라니까 이것이 경량, 무게가 가볍고요. 공간이 절약되고 유연하다. 비용이 효율성이 높고 환경 역량이 향상한다.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종이컵이에요. 여러분 쓰시는 이 종이컵이요. 그냥 종이로만 돼 있으면 물을 흡수를 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쪽에는 내부에는 코팅이 돼 있어요. 네, 물에 견디도록 코팅이 돼 있는데 얇은 종이를 코팅 처리해서 액체를 담을 수 있게 만든 그래서 이 기술은 경량화, 무게를 줄인 거, 그다음에 생분해성, 저비용이라는 세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종이컵 코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회용품 시장에서 종이컵은 단순한 용기를 넣으면서 환경 친화적 대안인 쓰죠. 플라스틱 쓰지 말자. 아니고 그나마 이제 사실은 종이컵도 쓰지 말고 그냥 머그컵 쓰라는 것이 더 친화적이죠.
근데 이제 종이컵 코팅의 기술과 특징이 이렇게 보시면 잠깐 여러분 이제 코팅이 됐다는데요. 일반 PE 코팅이나 PLA 코팅은 재활용이 사실 불가능해요. 종이컵이 다 재활용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100% 재활용되고 자연 분해가 되고 4개월 만에 되고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하고 인체 유해성이 거의 없는 게 이거를 불 태웠을 때 유독가스가 안 나오는 것이 어, 리페이퍼 리페이퍼 코팅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하여간 코팅의 기법인데요. 뭐로 코팅하에 따라서 이것이 재활용이 되는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점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